지역 이슈를 속전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헬로우 이슈 토크에서는 새해를 맞아 새해 우리 지역의 시정 계획과 현안을 짚어보는 자치단체장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함께합니다. 2024년 부평구에 어떤 변화와 목표가 있는지 구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택 구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취임 이후에 두 번째 해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임기가 있으셨지만 지금 재임 이후에 돌아보면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또 가장 기억나시는지 좀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민선 8기 새로 시작해서 뭐 앞으로 부평의 미래를 좀 준비하는 계획들도 잡고 그동안 지속되던 사업들도 잘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선거 때 약속드렸던 공약들 한 70개 공약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행률이 작년 말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 3분기 기준으로 한 59.8% 정도 이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노력한 것만큼 또 외부에서 이렇게 좋은 평가들 받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공약 실천 계획서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 SA도 받았고 뭐 부서별로 한 40여 개 되는 부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뭐 재난관리 우수 기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저희가 부평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들이 날 수 있었던 건 뭐 우리 구청 직원들의 노력과 또 구민 여러분들의 관심, 응원 그리고 참여 이게 절대적으로 함께한 결과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난 5년이었고 이제 앞으로 또 한 3년여가 남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올해 또 올 한 해를 내다본다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또 중요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굴포천 복원 사업이 올해 내년 상반기 정도 마무리가 되고 또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이제 단위 사업이 10개 있는데 올 뭐 빠른 거는 2월, 3월 그리고 하반기에 이렇게 준공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 사업이 부평의 좀 미래를 가장 바꾸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굴포천 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말까지 공정률이 한 55% 정도 진척이 됐고 지금 하수박스 철거하고 또 유지용수 관로 지금 매설하고 있고 보도교, 부흥교도 이제 건설을 할 겁니다. 이게 당초에는 올해 말까지 준공 예정이었는데 이제 시장님 인천시 공약 사항 중에 이제 굴포천의 친수 공간을 더 확보하고 또 보도교도 신설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6개월 정도 사업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사업이 진행된 다음에는 주민 여러분들이 친수 공간을 잘 활용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빠르게 2월에는 이제 구청 맞은편 복개 주차장에 저희가 공공문화 공간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스마트 연못도 만들고 또 미디어월 그리고 문화 공연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쉼터로 활용하실 수 있게 할 거고 3월에는 부평 문화로 연장 사업 그러니까 부평 일동 행정복지센터부터 부평 대로까지 거기 인도가 좀 좁았었는데 도로 폭을 1m 정도 넓히고 또 통신주나 전신주 같은 경우를 지중화하고 스마트 그늘막이나 벤치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여건에서 보행하실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아아파트와 굴포천 복원 구간 사이에 한 5,000제곱미터 되는 도시 숲을 조성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곳에서 산책하시면서 좀 도심 내에서도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여건을 느끼면서 활용하실 수 있게 그리고 굴포천 인근에 뭐 전 구간은 아니지만 포인트를 줘서 은하수길 그 야간 조명 그러니까 도심 속에서 좀 별빛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그 은하수길 사업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굴포천 복원하는 사업이 사실 과거 이제 설계도나 청사진 위주로 보다가 최근 이렇게 다시 뜯어내고 새로 조성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고 있거든요. 아주 기대가 큽니다. 예. 말씀하신 중에 그 미분기지 개발 또 부지 활용 소식도 있는데 지금 이제 시하고 또 여러 가지 부지 활용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셔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물론
기존에 있는 뭐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라든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네. 올 한해는 어떤 이슈들이 좀 남아 전개가 될까요? 이제 작년 말에 D구역까지 최종 이제 다 국방부로 반환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환경 정화 작업이 들어갈 거고요. 지금 시에서 시설 계획한 거는 이제 제2인천의료원하고 식물원, 수도권에서 아마 최대 규모가 될 것 같은데 상동 호수공원에 있는 실내 식물원 규모의 당초 3배 정도 규모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확장해서 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에서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전체 캠프마켓 미군기지 안에는 예. 공원이 주가 되는 거죠. 공원이 주가 되는데 거기 안에 이제 역사라든가 문화 이런 예. 것들을 어떻게 녹여내릴 거냐 이런 부분들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해에서 올해 또 넘어오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수가 크게 줄어서 예산 운영이 사실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축 재정에 대한 부평구의 상황은 어떤지도 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좀 들려주시죠. 네, 작년 한 11월 정도부터 작년 말 세수가 줄어들 거다. 그리고 올해 24년도 세입은 더 줄어들 거다. 이게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뭐 부동산 세제 개편 결과일 수도 있고 경기가 둔화된 것도 영향일 수 있고 이 여러 가지 뭐 종합적인 요인이 있을 텐데 저희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세입이 크게 재산세랑 지방교부세만 보더라도 재산세가 한 71억, 지방교부세가 한 84억 줄어서 두 세금만 한 155억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고 불효불급한 사업들 외에는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사업들, 중복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축소 뭐 아니면 정리한 사업까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 유지해 나가야 되고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또 사회복지 예산은 사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취약계층들이 더 어려워지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이 뭐 작년보다는 사회복지 비용이 한 735억 정도 더 투입이 돼서 어려운 여건에 계신 분들 지원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뭐 안전이라든가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이렇게 누락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사실 복지 정책의 노하우는 인천 지자체들 중에서도 상당히 깊이 있는 부평구라고 좀 보는데요. 취약계층의 소홀함이 없도록 좀 올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안 이야기 좀 이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1113 공병단 이 부대가 이전하고 난 부지에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지난 한 2년여 동안 많았는데요. 최근에 우선 사업 공모, 시행 공모를 했는데 사업자 선정까지 있었고 그 뒤에 진행이 좀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이 어떤 모습인 건지 올해 또 어떻게 전개될 건지도 좀 듣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1123 공병단 특별계획구역 개발 사업 예. 예비 시행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두 군데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협상 중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 차순위자가 좀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저희가 협상을 지금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 소송이 끝나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재판부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구에서 이렇게 사업 추진해온 경과들을 소상히 이제 설명해서 재판부 판단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예. 거기 재판에 최선을 다해서 임할 거고요.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뭐 양 방향이 결정이 되겠죠. 근데 뭐 어느 방향으로 되든 간에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계획안 들어온 거에 대해서도 일부 주민분들은 이제 상업시설이 너무 예. 적지 않냐, 더 규모가 커야 제대로 된 여건이 갖춰지는 거 아니냐 그 얘기도 저희들도 경청하고 그 사업 단계별로 저희들이 뭐
일정 부분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과정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 상업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구에서는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 예. 과정에서는 뭐 지금 소송도 당장 있지만 또 국방부 우선협상 대상자와 뭐 협상한 예. 다음에는 예비 우선 시행자를 또 선정해야 되고 그리고 국방부 토지 소유권자인 국방부와 협상도 진행해야 되고 또 인허가권자인 인천시와 지속적인 또 협의도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좀 더 치밀하게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해당 부지를 활용할 계획을 좀 신중히 좀 검토해야 되는 시점 같고요. 또 이어지는 현안도 있는데요. 지난해 아마 광역 소각장 사실 인천에서 4개의 광역 소각장 이제 이 부평 계양권을 이제 한 블록으로 묶고 있는데 사실 당초에는 부천과 함께 쓸 계획이 앞서 있다가 이제 부천시에서는 이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부평 계양이 새로 마련해야 되는 그런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인천시와 좀 부평구 간에 또 계양구 이 지자체들 간의 어떤 준비나 소통이나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소통을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뭐 발빠르게 진행되는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양과 부평이 이제 동북권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두 지자체 간에 뭐 이 광역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시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각 지자체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두 뭐 계양구와 부평구가 얘기를 해서 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효율성 뭐 이런 여건을 보더라도 이 광역 소각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맞고 환경부에서도 그 광역 소각장 건설을 중복 투자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천시와 그리고 부평구 계양구가 좋은 대안을 가지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 광역 소각장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뭐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게 뭐 우리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인천 내에서도 지금 뭐 서부권이나 북부권도 지금 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 거고 이 어쨌든 26년부터는 뭐 소각 안 하고 직매립하는 게 수도권 매립제 이제 금지를 해놨기 때문에 그 대안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도 시간이 뭐 사실 부족할 수도 있고 촉박하게 이 시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아까 말씀드린 그 주체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좀 심각성, 위급성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서로 뭐 해답을 찾는 노력들을 같이 해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당초 좀 시에서 조금 더 수도권이나 더 역할을 좀 가져가기를 바라는 시각에서 지금 이 말씀을 좀 하신 건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인천만의 문제도 아니고 인근 경기, 서울 지자체들도 같이 묶여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뭐 경기나 서울은 직매립 금지 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는 건의도 해놓은 상태고 지금 인천시 입장에서는 뭐 종료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지만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걸 뭐 그러면 광역, 인천, 경기, 서울 뭐 알아서 해결해라 이럴 수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부나 우리 광역자치단체 그 안에 기초자치단체들이 이 주민들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혐오시설로 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사실 지자체장들이나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걸 주민들을 잘 설득해야 되는 과정도 필요할 거고 입지가 안 된 자치단체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 거라 이런 부분들이 뭐 인천, 계양 저희가 속해 있는 요 권역은 그렇지만 큰 틀에서 국가와 뭐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같이 뜻을 모아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게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얼마나 또 책임감을 느끼고 계신지도 느껴집니다. 차근차근 좀 풀어갔으면 합니다. 다음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의 일신동 지역에 보면은 이제 학교 부족 문제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역에서는 큰 민원이었습니다. 이제 교육청하고도 상당히 협의를 해왔고 공론화 추진 협의회에서도 어떤 정책 권고문까지 부평구에 전달한 바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네, 지금 정책 공고문 저도 직접 받았고 또 교육청에도 예. 전달을 했고 거기서 요구한 것 중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대책을 주문했던 게 하나는 그 여학교 부일여중밖에 사실 예. 중학교가 그 인근 권역에 없는데 그걸 남녀공학으로 전환해달라. 교육청 시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해부터 이제 남녀공학으로 남자 신입생들을 받기로 그렇게 예. 결론이 났고 또 이제 북의 이동 쪽으로 통학하는 학생들 기존에 있던 뭐 시내버스라든가 마을버스만으로는 배차 간격이나 여러 가지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 7월부터 운영했던 그 교육청에서 운영했던 학생 성공버스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통학하는데 좀 그 교통난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결론이 났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교육청에서 이런 공론화 예. 과정을 통해서 나온 거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구와 교육청이 협조해서 학교의 그 교육 환경 개선 그리고 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해 나가야 될 숙제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긴밀히 교육청하고 협업하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로 이제 쌓인 현안들 위주로 얘기하다 보니까 뭐 문화 소식 등 또 부평구에 그동안 반가운 소식도 있었는데 저희가 좀 잠깐 놓친 것 같은데 좀 질문 드려볼게요. 문화관광축제로 부평 풍물축제가 이 지정이 됐습니다. 2024, 2025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됐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 단순히 정부의 비용을 받는다, 뭐 알겠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걸까요? 비용이 예, 크다면 크지만 예, 최종 확정된 거는 25개 지자체가 결정됐는데 한 3,600만 원씩 일괄 지원을 한다고 예. 합니다. 근데 뭐 그 비용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한 1,200여 개 축제가 있는데 그 중에 전국적으로 25개의 축제가 예, 이제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이 됐거든요. 부평구 이 풍물대 축제가 20년에서 23년까지는 예비 예. 문화관광 축제였는데 예. 24년, 25년은 이제 예비자가 떨어지고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됐는데 이게 역사적이나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리고 예. 관광 상품성도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풍물을 부평 뭐 대로를 막고 이틀간 이렇게 풍물 축제를 진행하는데 그 사실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이런 공원이라든가 예, 뭐 이런 예. 데서 진행하는 것보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풍물이 이 삼산동 지역의 두레농악부터 뭐 그 이전부터 비롯돼 와서 그 두레농악도 지금 뭐 인천시 무형문화재 26호로 지정돼서 전수되어 오고 있는데 저희가 풍물 축제를 97년부터 27회까지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풍물뿐만 아니라 음악, 무용, 뭐 전시, 체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면서 매년 이제 개선해 왔습니다. 근데 그 개선해 온 노력이 그 결과로서 좀 인정을 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축제 할 때 뭐 구청 직원들도 그렇지만 축제위원회나 기획단, 뭐 자원봉사자들, 스태프들, 뭐 구민들의 참여 뭐 이런 게 어우러져서 풍물 축제가 지금까지 뭐 큰 안전사고 없이 또 여러 가지 볼거리와 즐길거리 제공해온 그런 노력의 결과를 인정받은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주민분들에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고 구 재정 여건도 어렵기 때문에 모든 주민분들도 아마 가계 상황도 좋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 구에서 구청의 1,400여 공직자들과 구민들이 구의 지역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2024년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모든 주민분들이 지금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함께한 헬로 이슈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